박은희 씨 맞습니까? 서울청 강력계 형사입니다. 예. 잠시 조사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관문 앞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형사 중 한 명이 내민 서류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은희, 1978년생, 서울 은평구.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 줄의 문장이 눈에 박혔다. 아동유괴 및 불법 양육 관련 조사 협조 요청.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다. 숨이 막혔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형사는 담담했다. 오늘 진술하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은희 씨를 유괴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신고요? 누가요? 이민욱 군입니다. 민욱이라는 이름이 내 귀에 박히는 소리가 났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10년 전 7살이었던 내 아이와 닮아 보이는 학생.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욱이 맞지? 민욱아. 손끝이 떨렸어요. 눈앞의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게 전부였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민욱이가 날 쏘아보더니 이제 그만 연기하세요. 나 다 알아요.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라 믿었는데 그 기적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어요. 눈부신 형광등 아래 하얀 벽,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그게 내가 앉은 곳에서 형사는 녹화를 시작했어요. 본 조사는 임의동행에 의한 참고인 조사입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유괴를 했다고요? 제 아들을요? 형사는 서류를 넘겼다. 피해자 진술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납치해 키웠다. 친엄마는 따로 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민욱이가 나를 유괴범이라고 부른다고? 수사관은 내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피해자 진술 어릴 적 자신을 납치해 키운 사람은 박은희. 그 아래엔 민욱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그때 수사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봤는데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양미정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가요 10년 전에 사기, 공갈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는데 민욱군이 자신이 친모라고 하네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 아이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존재였다. 3살 때부터 혼자 키웠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 10년 전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다.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민욱이에게 밥을 챙겨줬죠. 엄마 오늘 늦게 와? 응, 오늘 야근이라 조금 늦을 거야. 밥 꼭 데워 먹고 문 잠그는 거 잊지 말고. 알았어.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불도 꺼져 있고 신발도 그대로였죠. 그런데 현관 앞엔 낯선 구두 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동네를 뛰어다니며 아이 이름을 불렀죠. 민우가. 경찰서에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다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나를 붙잡았어요. 민욱 엄마 혹시 저쪽 파란 지붕에 사는 여자 알아요? 양미정이라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 집 있잖아. 그 여자가 낮에 민욱이랑 손잡고 나가는 거 봤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나는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갔어요. 이봐요. 양미정 씨, 문 좀 열어요. 문. 창문으로 비치는 집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식탁 위엔 설거지도 안 된 그릇 몇 개, 바닥엔 담배꽁초. 나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애를 데려갔어요. 제발 찾아주세요. 형사들은 양미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양미정은 사기 혐의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잡혀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아이의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말했다. 민욱 군은 양미정과 윤태수라는 남자 밑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 정황은 있으나 학대 전과는 없습니다. 사기 공갈로만 전과가 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 그동안 세뇌를 당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부터 하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형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검사 결과는 이틀 내로 나옵니다. 기다려주세요. 나는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 삶 전체가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민우가 10년 동안 멈춰있던 세상이 그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형사 박도연이 내 앞에 서류 한 뭉치를 내려놨다. 은희 씨, 이건 지난 10년간 양미정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나는 손끝으로 종이를 넘겼다. 거기엔 내가 몰랐던 아이의 지난 세월이 적혀 있었다. 그 여자는 우리 동네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밤이면 싸우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집. 가끔씩 마주치면 민욱이를 보고 웃으며 인사할 때 나는 그걸 단순한 정이라 생각했다. 형사는 양미정이 민욱이를 데려간 그날 다른 지방에서 사기 혐의로 붙잡혀서 민욱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줄 알았다고 했다. 그녀는 2해 동안 감옥에 있었다. 그 사이 내 아이는 그 여자의 내연남 윤태수 손에 맡겨졌다고 했다. 그리고 내 아이에겐 지옥 같은 사람이었다. 형사는 내게 사진을 한 장 내밀었다. 낡은 골목, 쓰러질 듯한 집. 그 안에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은희 씨, 여기가 윤태수의 거주지였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진 속 방은 창문 하나 없었고 이불 위엔 낡은 인형이 하나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민욱이에게 사줬던 노란 곰돌이였다. 나는 눈을 감았다. 형사의 기록을 따라 그 아이의 10년을 그려봤다. 너 진짜 엄마는 양미정이야. 지금 너가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가 널 훔쳐간 거야. 내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다. 울면 밥을 못 먹고 웃으면 맞았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 애는 웃는 법을 잊었을 것이다. 나는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졌다. 형사는 말했다. 민욱 군의 학대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단서가 남지 않았어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민욱 군은 지금 양미정을 자기 친엄마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은희 씨를 자신을 훔친 여자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훔친 여자. 그게 내가 되어 있었다. 형사는 양미정이 출소 후 본격적으로 민욱이와 살았다고 했다. 그리고 매일 반복적으로 자신이 친엄마라며 민욱이가 태어나자 맞아 박은희라는 여자가 민욱이 너를 납치해서 자기 자식이라며 키웠다고. 은희 씨, 민욱 군은 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학교는 부자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가르쳤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민욱이가 처음 글자를 읽던 날이 떠올랐다. 엄마라는 글자를 삐뚤빼뚤하게 썼던 그 종이. 그걸 냉장고에 붙여놨었다. 형사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이게 최근 진술 내용입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 저를 납치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박은희입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곧 이어 형사 박도연이 검사 결과 서류를 건넸다. 친모 일치율 99.98% 틀림없습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문이 열리고 민욱이가 들어왔다. 17살. 내 아들. 하지만 그 눈빛은 나보다 훨씬 늙어 있었다. 민우가
그 애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민욱 군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은희 씨가 친모 맞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숨을 들이마시며 그 애가 입술을 떨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민우가 괜찮아.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 애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정말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응.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널 속였던 거야. 민욱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무너졌다. 그리고 그 작은 어깨에서 억눌렸던 시간이 터지듯 울음이 터져나왔다. 형사 박도연이 조용히 문을 닫았다. 이 공간엔 우리 둘뿐이었다. 나는 그 애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품에 안았다. 내 팔 안에서 아이의 몸이 떨렸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왔잖아. 민욱은 내 품 안에서 말했다. 왜 이제야 왔어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막혔다. 나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부터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한참을 울다가 민욱은 눈물을 닦고 의자에 앉았다. 형사가 들어와 조심스레 말했다. 두 분 잠시만요. 은희 씨 미성년자 보호자 지정 서류 작성하시고 같이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는 민욱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내가 먼저 감싸지었다. 가자, 우리 집으로. 민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철 창문 밖으로 저녁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욱이 내 얼굴을 힐끗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그동안 혼자였어요. 응. 근데 오늘부터는 둘이야. 그 말에 민욱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10년 만에 처음 듣는 진짜 내 아이의 웃음이었다. 집 앞에 도착하니 현관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곳이 내 집인데 어쩐지 조심스러웠다. 민욱은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어릴 때 살던 집이야. 민욱이 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벽지 이상하게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거야. 내가 3살 때 여기 벽에 낙서도 했었거든. 정말요? 응. 초록색 크레파스로. 민욱이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고 또 그리웠다. 배고프지? 뭐 좀 먹자.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엔 오래된 반찬 몇 가지뿐이었다. 그런데 눈에 익은 재료 하나가 보였다. 어묵. 나는 말없이 냄비를 꺼냈다. 팔팔 끓는 소리, 양념 냄새. 민욱이 식탁에 앉았다. 이 냄새 왜 이렇게 익숙하지? 엄마가 떡볶이 자주 해줬잖아. 그때도 이 냄새였어.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먹어봐. 아직 손만 남았나 모르겠네. 민욱이 젓가락을 들었다가 한 입 먹고 나를 쳐다봤다. 이 맛 알아요. 그 말에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민욱이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다 잊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매번 떡볶이 냄새가 나면 울고 싶었어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저 아이의 손등을 잡았다. 그 손이 너무 가벼워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민욱은 방 문을 열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응, 내가 쓰던 방이야. 방 안엔 새 이불과 책상이 있었다. 몇 년 동안 나는 그 방을 정리하지 못했다. 민욱이 방 한쪽 구석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곰돌이 인형. 나는 숨을 멈췄다. 그거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어. 버리지 않았어요. 못 버리겠더라.
민욱이 그 인형을 꾹 눌렀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날 밤 나는 부엌불을 끄고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방문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다. 이제 됐어. 그 말을 몇 번이고 중얼거렸다. 며칠 뒤 형사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희 씨, 윤태수와 양미정 체포됐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숨이 길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확실한 증거가 있대요? 네. 10년 전 실종 당시의 목격 진술과 당시 사용된 차량 흔적이 일치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무거웠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그 아래에서 양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아동을 불법으로 데려가 사기 및 아동유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후회가 아니었다. 양미정이 나를 보더니 눈을 부릅뜨고 고함쳤다. 그래, 내가 데려갔어. 근데 그 애 내가 10년이나 키웠잖아. 입히고 먹이고 아프면 약도 사다 먹였어. 당신은 그동안 뭐 했는데? 찾는다고 찾아봤자 아무 소용 없었잖아. 그녀는 마치 억울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애는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살려놨잖아. 고맙단 말 한마디 못해. 법정 안이 다시 웅성거렸다. 판사가 정숙을 요구했지만 양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내가 10년을 키웠다고. 그 애가 내 옆에서 자고 내가 밥 해주고 내가 이름 불러줬어. 그게 죄야. 그럼 당신은 뭐 했는데? 판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피고 양미정 징역 7년, 공범 윤태수 징역 8년. 망치 소리가 울렸다. 딱 한 번. 그 한 번으로 10년의 어둠이 끝났다.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길었던 시간의 끝이었다. 며칠 뒤 민욱이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다. 엄마 저 학원 가요. 벌써? 밥은 먹고 가야지. 이따 먹을게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다. 민욱이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말했다. 엄마, 응? 저 경찰사관학교 갈래요. 나는 놀라서 아이를 바라봤다. 경찰사관학교? 민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 같은 애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 막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겠지만 진짜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나는 천천히 웃었다. 좋지. 엄마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할 거야. 그 말에 민욱은 활짝 웃었다. 내 아이는 17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18배 다시 세상으로 걸어나갔다. 세상에는 아직도 실종된 아이들이 많다. 매년 3만 명 가까운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중 일부는 끝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실종유괴 사건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진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도 지금 그 희망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